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세금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도 사실 세금에 관련된 얘기는 항상 어렵고 계속 공부를 해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또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기존에 주택이 있었어요. 주택이 있는 분이 갖고 계신 주택이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 재건축을 할 때 우리가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2주 기간 동안 전세로 이사를 할 수도 있고 매입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른 집을 사서 갈 때 재건축하는 집이 내가 지금 주택이 있는 건데, 아시겠지만 2주택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집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산 집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왜냐면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또 중과세가 되기도 하지만 2주택이 되면 일단은 비과세는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한마디로 재건축할 동안 이사하기 위해 매입한 집 비과세가 가능하냐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흔한 일입니다. 재건축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전세만 옮겨 다니기 싫어서 주택 매입을 했다. 충분히 현실적으로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서울일 경우에 또 다주택자 중과세가 걱정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1주택도 비과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이 경우는 세법이잖아요. 세법상의 이야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이 정확하게 법령을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법령을 조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하나 둘 셋 총 3가지가 있어요. 3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세법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보아는 세법상 간주한다랑 똑같은 건데 그렇게 여긴다, 100%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3가지 요건만 충족하면은 여기 나온 대로 비과세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3가지 지금부터 볼게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거 아시겠죠? 재개발, 재건축일 경우에 사업 시행 인가 당시에 1주택 보유자여야 됩니다. 그때 당시부터 2주택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못 외워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단서가 있는데요. 관리처분 인가 후에 조합원의 자격을 얻은 승계조합원일 경우에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후에 조합원 자격을 얻은 거면은 승계한 거니까, 이럴 때는 최초에 원시적으로 갖고 있던 조합원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체주택을 취득해도 비과세를 줄 수 없다라는 거 단서입니다. 자, 그게 3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취득한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 거주 요건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하는 그 주택이 완성된 이후에 2년 이내에 전 세대가 이사를 해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해야 될 것이 요건이 있어요. 세대원이 이사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서가 있겠죠. 자, 질병, 취약, 근무상의 형편, 다른데 발령을 받았다던가 전근을 가야 되는 경우 이럴 때 있죠. 그리고 요양, 이런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소명을 해주면은 이런 분들은 1년 이상 거주 안 하더라도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예외사항 빼고는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자, 3번째, 이 주택이 재건축 혹은 재개발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후에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완성 후에 보통 양도하겠죠. 완성 후에 이사를 가고 나서 입주가 시작되면 보통 그때 이사를 하니까 그때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된다는 거. 총 3가지입니다. 이렇게 3가지. 자,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알아본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생각까지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금에 크게 3단계가 있죠. 이 부동산은 취득, 보유, 양도잖아요. 취득, 양도 지금 상황보다 이 재산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건축 주택이 멸시를 할 거 아니에요. 멸시란 말이 뭐냐면, 오래됐으니까 재건축을 하기 위함이니까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할 거 아니에요. 혹은 빌라든지. 그럼 철거를 하면 건물이 없잖아요. 그럼 건물이 없는데 재산세를 어떻게 내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재산세가 건물은 7월, 토지는 9월, 주택은 7월, 9월 2번 나눠서 내거든요. 이제 건물은 멸시를 했으니까 주택처럼 7월, 9월 2번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유를 했잖아요. 뭘 보유했느냐? 건물은 멸시를 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토지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빌라나 다세대 혹은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까 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30평대 아파트 살았다. 그럼 대지 지분이 6평이다, 10평이다. 지분율이 있잖아요. 근데 지분만큼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한 보유세는 내야 됩니다. 토지 보유세.
토지 재산세는 내는 겁니다. 근데 주택수에 산입이 되더라도 건물이 멸시됐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내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혼동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취득세랑 양도세는 현재 주택 산입 숫자, 주택이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중과세 대상이기도 하고 비과세가 사라지니까. 올해부터 뭐 분양권, 입주권 모두 주택수에 산입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게 궁금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수에 산입이 되니까 재산세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취득세나 양도세는 당연히 영향이 갑니다. 주택수가. 하지만 이 재산세는 결국에 건물 자체는 멸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낸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팩트예요. 제가 이거는 오늘 좀 전에 기관들에 전화했는데 제일 빠르게 답변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딜까 하다가 저희 관할 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전화를 했고, 그쪽에서 세무과에 연결해 주셔서 세무과 담당 직원분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오후 5시 반쯤에 통화를 했어요.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다 맞다고 하셨고, 다만 체감적으로 우리 과세 표준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세율 자체가 주택은 0.1%부터 시작해요, 재산세가. 근데 토지는 0.2%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간이 달라지더라도 세율 자체가 틀려서 조금 토지 재산세가 많이 내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은 토지는 9월에 한 번만 내잖아요. 주택은 7월, 9월 나눠서 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숫자 예시를 표현하면 주택은 100만원이라 치면은 50만원, 50만원 두 번 냈는데 토지는 똑같은 1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 한 번에 내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세율이 0.2%부터, 그러니까 주택은 0.1%부터인데 0.2%부터 내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틀려서 되게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주택수에 산입이 되는 것도 맞지만 건물 자체가 멸실됐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최종 정리입니다. 내용이 조금 많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재산세 뭐 요약하면 토지에 대한 것만 내는 건 여전하다. 네, 왜냐면 건물은 멸실됐으니까 주택수에 산입이 되든 안 되든 결국에는 취득세, 양도세에 영향이 가지만 산입이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건물은 멸실됐기 때문에 재산세에는 이제 멸실 상태에서는 부과가 안 된다. 토지만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읽어서 3가지 좀 전 거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첫 번째였죠. 자,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하는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단, 질병, 취약, 근무산의 형편, 요양 등의 특수한 사유는 제외, 소명 필요. 그리고 세 번째, 주택 완성되기 전 또는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할 것.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재건축할 때, 재건축하는 동안 매입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여기에 3가지 조건, 크게 만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3가지 조건이 크게 어려운 조건은 아닐 것으로 봐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알고 계시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고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요, 여러분들이 무지하고 바보 같은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워낙 어렵고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 공부한 내용은 제가 어디서 발췌했냐면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이라는 책을 옛날에 읽다가 스크립트를 한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이 내용도 좀 같이 공유를 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다가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때 내용과 달라진 거는 이제 분양권, 입주권, 주택수 산입하는 여부가 달라졌겠죠. 이건 작년 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세법이 많이 바뀌어서 뭐 이 말 하기도 무서워요.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은 한참 지나고 보면 다 바뀌었을 얘기도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